통계, 대단 3단원 통계, 마지막 단원 첫 번째 내용부터 해볼 건데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뭘까요? 뭔가를 배울 거예요. 따라서 확률 분포 뭘까요? 이것도 우리가 배우게 될 내용이에요. 이게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너네가 복잡한 상황에서도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확률 변수가 뭐냐? 따라하세요. 시행의 결과를 숫자에 대응시킨 함수. 함수인데 이미 변수야. 왜 그러냐면 이게 합성함수 느낌으로 우리가 어떤 함수의 결과가 또 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란 건 어떤 대응시킨 함수인데요. 그걸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르게 돼요.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 확률 변수에 대응시켰다고 했잖아요. 그 대응시킨 확률 변수의 값을 각각의 확률에 대응시킨 함수다. 자, 예시를 한번 보고 그 다음 무슨 소리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좀 더 이해가 편할 거야. 자, 동전을 2번 던질 때 뒷면에 나온 횟수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따라서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네, 이 순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확률 변수라는 거는 어떤 시행을 했어요? 결과들이 막 나오겠죠? 결과를 뭐에 대응시킨 함수라 그랬죠? 숫자에 대응시킨 함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표본관의 결과들이 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야. 4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동전 2번이었으니까 앞면을 H, 뒷면 T라고 둔다면 4개가 나올 수 있어요. 확률 변수란 건 따라하세요. 시행의 결과를 숫자에 대응. 자, 그럼 여기가 뭐냐에 따라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하세요. 뒷면에 나온 횟수. 이 친구를 우리가 X라고 정의를 한다면 X값은 뒷면 몇 번 나왔냐가 X의 값인 거야. 숫자에 대응을 시켜야 돼요. 자, 동전이 앞면 2번 나왔어? 그럼 뒷면은 몇 번 나왔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돼요. 0번에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 앞면 한 번, 뒷면 한 번. 그럼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이렇게 나오면 뒷면 이 몇 번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한 번 이렇게 자, 뒷면이 2번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를 따라서 확률 변수. 이 함수를 확률 변수가 그리고 얘를 의미하는 거야. 이게 확률 변수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이 과정을 너네가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거 이해를 해야 돼. 따라서 시행의 결과를 숫자에 대응시켰다. 이 과정을 우리가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확률 변수는 변수이자 함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대응을 시켰어. 그 다음 뭘 할 거냐면 이때 이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이 3개가 나왔죠? 0, 1, 2, 3개 나왔지? 얘 0이 돼. x가 0일 확률, x가 1일 확률, x가 2일 확률을 볼 거야. 자, 그러면 x가 0, 1일 확률은 기호로는 어떻게 쓰냐면요. p하고 라지 x가 0이라는 값을 가진다의 확률. 이렇게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0일 확률을 말을 하는 거야. 확률 변수가 0이다. 그럼 뒷면이 몇 번 나왔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0번 나왔다니까 여기서 이때의 확률은 몇 분의 몇이라고 말하면 돼요? 4분의 1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이건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 0부터 최대 몇 가지 있었어? 2까지 있었지. 이번에는 p, 따라서 p, 라지 x는 1. 이거는 확률 변수가 1일 확률인 거야. 확률 변수가 1이라는 값을 가질 확률인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거나니까 수학적 확률의 정의에 몇 분의 몇이라고 말해줄 수 있죠? 4분의 2니까 몇 분의 몇?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 뒷면이 2번 나올 확률은 4개 중 하나 케이스니까 이렇게 대응을 시켜주면 P 라지 X가 2. 이거는 4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세요. 확률의 분포라고 하고요. 이 확률의 분포를 나타내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뒤에 설명을 했나? 안 했네. 여기 설명을 하는 거였네. 자, 그럼 얘를요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는 것보다 좀 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좋은 건 지금 3개밖에 안 되니까 괜찮은데 30개 이러면 알아보기 되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따라하세요. 표로 나타내기, 그래프로 나타내기. 이 2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직관적인 좀 해석을 하기 쉽도록 나타내 볼게요.
자, 표를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x가 가지는 값을 가로에 쭉 나열을 할 거야. 0을 가지거나 1을 가지거나 2를 가지거나. 근데 이 x가 가지는 값을 미지수로 주로 표현하면 라지 x가 가지는 값, 스몰 x 이렇게 불러서 따라 스몰 x1 그러면 라지 x가 가지는 첫 번째 값 이런 의미로 주로 쓰게 되고요. 스몰 x2가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p하고 라지 x가 이 위에 있는 x1, 2, 3에서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 이렇게 기호로 주로 표시를 하고요. 아까 0일 확률 4분의 1, 1 확률 2분의 1, 4분의 2가 좀 더 계산하기는 편해. 나중에 통분되게 계산이 편해서 이렇게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그래서 줄여서 따라서 확률 분포표로 나타냈다고 얘기를 해요. 따라서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이 확률 분포 표고요. 자, 그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거는요. 0일 때, 1일 때, 2일 때, 4분의 1. 여기서 4분의 1, 2분의 1. 따라서 확률 분포를 여기 스몰 x, 라지 x 가지는 값을 이렇게 해요. 확률 분포를 얘는 그래프로 나타냈잖아요. 따라서 확률 분포 그래프. 네, 이렇게 불러요. 다시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를 표로, 그래프로. 각각의 이름을 표로 나타냈다면 이 표를 무슨 표라 부른다고요? 분포표. 자,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어? 그럼 이 그래프를 뭐라 부른다고요? 분포 그래프. 네,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될 거고.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요, 어떤 시행을 해. 뭐 동전을 던질 수도 있고요. 주사위를 던질 수도 있고요. 뭐 뽑을 수도 있어. 그때 시행의 결과들을, 예를 들면 뭐, 빨간색 공, 검은색 공, 흰색 공이 있는데 하나 뽑았어. 그게 빨간 공이 나왔다. 빨간 공, 이건 숫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결과를 숫자에 대응. 이렇게 먼저 대응을 시켜줘요. 이렇게 숫자, 결과들을 하나하나를 어떤 숫자에 대응을 시켜줘야 돼. 그런 대응시킨 이 함수를 뭐라 부를 거라고요?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 그때 이 확률 변수.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는 건 이거예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들을 따라서 확률에 대응. 이런 과정, 이 함수를 따라서 확률 분포.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있으면 f 이렇게 둔 다음에 따라서 y는 fx. 따라서 y는 x에 대한 함수. f랑 y랑 어떻다라고 했으니까 같다 했으니까 얘랑 얘랑 같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대응을 확률 분포라고 하고 이 함수를 뭐라 부를 거라고요? 확률 분포. 이건 정의야, 정의. 자, 여기 대응시키는 함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따라하세요. 결과를 수에 대응. 네, 그런 함수를 하나 배웠고요. 따라하세요. 수를 확률에 대응. 이런 함수도 배웠어요. 자, 첫 번째, 결과를 수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뭐라 부를 거고? 확률 변수. 따라하세요. 수를 확률에. 이런 확률을 뭐라 부를 거라고요? 확률 분포. 이렇게 부르고 약속을 한 거니까 외워야 되거든. 약속이야. 따라서 결과를 수에. 수를 확률에. 어떤 함수를 배웠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결과를 수에 혹시나 뭐라 부른다고요? 확률 변수. 수를 확률에 뭐라 부른다고? 우리가 이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야. 우리가 다루게 될 건 따라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네, 이 단어는 이름이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고요. 자, 우리가 확률 분포를 알아봤죠? 이 빨간색 이 함수를 알아봤어. 0일 확률 4분의 1, 1일 확률 4분의 2, 2일 확률 4분의 1. 확률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었어. 뭐로 나타내거나 표, 뭐로 나타내거나 그래프. 확률의 분포를 표로 나타냈다. 이 표를 뭐라 부른다고요? 확률 분포표. 확률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뭐라 부른다고요? 확률 분포 그래프. 네, 이렇게 우리가 다룬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기를 이걸 왜 내가 안 썼어? 주된 내용이 아니라 확률 분포가 내가 표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키는 각각의 함수들이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분포라고 한다. 또 일단 필기를 한번 해보시고요. 20분 정도가 남았네.
우리가 이 단원의 이름, 확률 변수, 확률 분포 그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왜 하는데 하면은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맨 마지막 단원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뭔가 추정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추정을 할 때 이렇게 될 확률이 95%입니다. 신뢰도 95%로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한다고요. 추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 그래프에서 저 표현 x, p, 라지 x는 스몰 x, x, 스몰 x축 이런 표현들도 익숙해지면 좋아요. 스몰 x는 이제 라지 x가 가지는 값들을 스몰 xn, 스몰 xi 이렇게 해서 x1, x2, x3 땡땡땡 n개가 있으면 xn 이렇게 나타낸다. 또 알고 있으면 좋고요. 위에다 써줄까? 주로 이걸 표시한다 그러면 스몰 x1, 스몰 x2, 스몰 x3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라지 x1 이렇게 나왔어요. 스몰 x1 이렇게 써요. 자, 정의를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천천히 복습시켜주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요, 두 개의 함수를 배웠다고 했어.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뭐야? 라고 묻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돼요. 따라하세요. 결과를 수에 대응시킨 함수.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요. 자, 확률 분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간단하게는 이제 확률 변수를 확률에 대응시켰다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일어날 확률에 대응시킨 함수. 네, 그래서 확률 변수, 확률 분포가 어떤 의미인지 내가 예시를 들어서 밑에 표현을 해준 거야. 어떤 시행, 동전 2번 던지 시행을 했어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값이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따라하세요. 숫자의 대응. 앞면 나온 횟수로 할 수도 있고요. 뒷면 나온 횟수로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이에요. 정확히 나름인데 여기서 내가 누구를 x로 넣었기 때문에 뒷면 나온 횟수를 x로 넣기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숫자에 대응을 시켰어. 그걸 이제 그때의 확률에 대응을 시킨다면 이 함수를 뭐라 부른다고요? 확률 분포라 부른다. 그때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고요. p 확률, 라지 x가 0이라는 값을 확률 변수가 0을 가질 확률, 확률 변수가 1을 가질 확률, 1을 가질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자, 그때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면은 x가 가지는 값이 30개 이렇게 되면 이 식을 30개 해야 돼서 한눈에 딱 결과가 안 들어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시각화 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확률 분포표, 확률 분포 그래프. 네, 개수가 x가 가진 값이 많을수록 얘가 이렇게 하기는 해요. 근데 사실상 딱 언제 이걸 쓰고 언제 이걸 쓰는지 정해져 있어.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건 확률 변수, 확률 분포고요. 여기서 너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첫 번째, 어떤 시행의 결과를 진짜 숫자에 대응시키고 그 확률을 대응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확률 분포를 식으로 나타내든 표로 나타내든 그래프로 나타내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너네가 해야 될 내용이요. 이거를 예시를 하나 더 들고 갈까? 얘는 하나 더 해볼까요? 다 디테일하게 쓰진 않을 건데 이런 시행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주사위 3번 해서 2 이하 나온 횟수 2 이하가 나온 횟수를 x라고 할게. 이렇게 그때 이 x의 확률 분포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하나씩 순서대로 결과부터 보면 돼요. 주사위 3번 던졌을 때 2 이하가 나온 횟수 x가 가진 값을 한번 써볼까요? 제일 적게 나오면 2 이하가 3번 중 몇 번 나올 수 있고 0번 나올 수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면 몇 번까지 나올 수 있어? 2 이하가 3번, 그냥 1, 2, 3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겠죠?
그때 확률 라지 P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사위를 3번 던졌으면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쓰기 위해서 표본관 원소 개수를 몇 개로 설정을 해줘야 되죠? 6에 3승 216개로 세팅을 해줬을 때 우리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쓸 수가 있어.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정도로 기대될 때. 자, 그러면 2하가 0번 나온다는 얘기는 전부 다 뭐만 나오는 경우를 얘기를 해요? 상위상 몇 번 시행해서? 3번 시행. 근데 매 시행이 독립이죠? 이런 시행을 무슨 시행이라고 부르고? 독립시행. 그때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로 구할 수 있어요. P 라지 X가 0을 가지려면 3번의 시행 중 이 이하가 몇 번? 0번. 이 이하가 나올 확률 몇 분의 몇? 3분의 1, 3분의 2, 3으로 통분을 할게. 이게 몇 번 나오고? 0번. 3분의 2가 몇 번? 이렇게 되는 확률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자, P하고 라지 X가 1 확률 하면 얘는 뭐라고 쓰면 되니? 3C 1은 난 3분의 1 몇 스? 3분의 2 몇 스? 그래서 P 라지 X가 4일 때까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고요. 이걸 그래프로 그릴 수도 있고 표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얘의 확률을 보면은 이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참고로 1일 때랑 2일 때랑 똑같아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어. 3C 2한 다음에 3분의 1에 아니네 다르네. 틀렸네. 네, 2승 3분의 1에 3분의 2에 1승. 전혀 다르네요. 이 앞에 개수만 똑같은 건데. 자, 이거 구해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가지는 건 분모에 3이 몇 개가 들어갈 것이다. 3개가 들어가죠. 27분의 1로 통분해 되지 않을까요? 제일 적은 게 아마 얘가 제일 작게 아니다. 4번 이게 제일 적게 나오네요. 그러면 3C 3 3분의 1에 3승 3분의 2에 0승 이렇게 되니까 일단 27분의 1은 똑같은 얘는 분자가 1밖에 없어요. 27분의 1 이렇게 있고요. 이 친구는 2가 하나 있네요. 3 하나, 2 하나 있고 6 27분의 6 3 하나, 2 두 개니까 12 이렇게 되겠네. 27분의 6 27분의 12 이 친구는 27분의 8 이렇게 되네요. 순서를 바꿨을까? 아무것도 12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게 따라서 확률 분포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확률 분포를 알아보라고 하면은 시행의 결과들을 생각하고 그 결과를 숫자에 대응시킨다면 그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낯설죠? 우리 연습을 몇 번 하다 보면 괜찮을 거야. 자, 우리가요 확률 분포는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다뤄요. 따라하세요. 이산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네, 이게 정의니까 계속 알아야 돼. 이산 확률 분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러니까 이산 확률 분포의 정의, 이산 확률 변수를 일단 알아야 돼.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참고로 이산이라는 뜻은 이렇게 끊어져 있다는 걸 이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학에서는. 연속은 쭉 연결되는 걸 연속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산 확률 변수는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하세요. 유한계의 값을 받거나 셀 수 있는 무한계. 이 표현은 대학교에서 쓰는 거라서 엄밀한 정의는 이런데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냥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일 때. 네, 유한계일 때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일 때 그럼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그리고 정확히는 셀 수 없는 무한이지만 우리 교육과정상 그냥 따라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미안해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무한계일 때 그럼 우리가 따라서 연속 확률 변수 네, 이렇게 불러요. 용어가 지금 새로 나오는 것도 좀 있죠. 자, 원래는 이제 셀 수 있는 무한 또는 유한 합쳐서 가산집합 이렇게 부르는데 교육과정상 그거는 쓰이지 않는 용어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상 셀 수 있는 무한은 아예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x가 아까 가지는 값 아까 동전 3개 던졌어? 그러면 내가 뭐 s, x, p 이렇게 갔잖아요. 얘 가지는 값 아까 동전 두 개 던졌으면 몇 개 있었죠? 0, 1, 3개 있었죠? 따라서 x가 가지는 값이 3개 또는 따라서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 네, 무한한 경우도 나와 뒤에. 일단은 유한할 때를 먼저 할 거야. 그러면 이 확률 변수를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 확률 변수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야. 자, 이건 요약본이라서 설명을 너네가 잘 들어야 돼. 이건 설명에 대한 요약이에요.
자, 다시 우리 확률 변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유한계. 유한계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를 뭐라 부를 거라고요? 이산 확률 변수. 유한계 값을 가지는 확률 변수. 이렇게 말이 너무 길잖아. 그걸 줄여 부르는 거야. 뭐라 줄여 부를 거라고요? 이산 확률 변수. 가지는 값이면 무한한 실수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따라하세요. 연속 확률 변수. 이게 먼저야. 너네 이걸 구분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아까 앞에서 따라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그걸 배웠죠?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확률 분포가 뭐냐 했을 때, 이산 확률 변수가 뭐냐, 연속 확률 변수가 뭐냐 했을 때 너희가 일단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설명을 한 복습을 중간에 계속 시키면서 해줄게요.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확률 변수가 뭐냐라고 한다면 따라서 결과를 수에 대응시킨 함수라고 위에 써있죠? 네, 처음에는 계속 헷갈리면 보세요. 그 다음 배운 함수가 따라서 확률 분포. 확률 분포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을 확률에 대응시킨 함수. 네, 아까 우리가 대응시켜 봤었죠? 주사위 동전 2개 던질 때. 자, 그때 확률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건데, 확률 분포를 두 개로 나누어서 다루게 될 거야. 왜요? 하면은 이게 방법을 같게 하면은 하나를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건 똑같은 방법으로 다룰 수가 없네. 그러면 얘네 다르게 다뤄야 되니까 아예 구분을 해버리자 해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가 유한계의 값을 가질 때. 네. 만약에 너네가 여유가 된다면 유한계 값을 갖거나 셀 수 있는 건 이렇게 외워도 좋기는 해요. 엄밀은 정의하죠. 대학교에서도 너네 대학 1학년 때 아마 이거 배울 거거든. 똑같이 한 번 더. 그때는 아마 같이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일단 교육과정상 따라하세요. x가 유한계의 값. 네, x가 뭔데? 확률 변수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확률 변수가 유한계의 값을 가진다. 무한계의 값을 가진다. 그때 이름을 우리가 너무 기니까 줄여서 불러주기로 한 거죠. 지호야, 확률 변수가 유한계의 값을 가지면 그 확률 변수를 무슨 확률 변수라고 부를 거라고? 이산 확률 변수. 그렇죠. 그럼 연속 확률 변수가 뭐야? 라고 하면 뭐라 설명한대? 갖는 확률 변수. 그렇게 말하면 정확한 표현이에요. 너네가 지금 뭐 배웠냐? 라고 묻는다면 따라서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 이거를 정리를 했고요. 확률 변수 배웠죠? 확률 분포 배웠죠? 그 확률 변수를 두 개로 구분을 하겠다는 거야. 누가 가지는 값에 따라서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에 따라서 두 개를 구분하겠다는 거야. 서연아, 뭐랑 뭐? 변수. 그리고 네, 그렇게 구분을 할 거예요. 따라하세요.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우리 앞에서 아까 얘가 x가 가지는 값이 유한계죠? 그럼 이때 여기서 대응시킨 이 함수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그래서 확률 분포. 그럼 이건 무슨 확률 분포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네? 이산 확률 분포. 따라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그걸 우리가 줄여서 무슨 확률 분포라 부를 거라고요? 그것도 줄임말이야.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 줄여서 이산 확률 분포. 그럼 연속 확률 변수였다면, 무한히 많은 값을 가진 상황이었다면 그때 확률 분포를 뭐라 부를 거라고요? 연속 확률 분포라고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좀 더 다루게 될 건데요. 자, 이산 확률 분포는요, 어떤 시행의 결과를 숫자에 대응을 시킨 확률 변수 주로 x, y 이렇게 두 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과정상 z 이런 건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확률에 대응시킨 이거를 우리가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이렇게 대응시킨 함수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확률 분포. 그때 그게 얘가 가지는 값, 얘가 유한하냐 무한하냐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눈다고 했어. 여기 가지는 값이 유한하면 무슨 확률 변수? 무슨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 얘가 가지는 값이 무한하면 무슨 확률 변수? 그럼 이 대응이 무슨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야. 정의, 약속이니까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약속했구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함수. 이 확률 분포가 함수라 그랬잖아.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자, 예를 들면 아까 문제에서 P하고 라지 X가 0 하면 이거는 4분의 1이었다. P하고 라지 X가 1 하면 이거를 4분의 2였고요. P 라지 X는 2 하면 이게 4분의 1이었네.
이렇게 됐었죠. 자, 이때 얘가 지금 3개밖에 안 되니까 이게 나열해도 돼. 근데 3,000개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됐을 거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식으로 나타내자. 함수 식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그때 나타내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따라서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그런 함수를 정의를 할 건데 내가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이거. 얘 지금 2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절대값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런 2차 함수로도 얘를 표현할 수 있고 절대값 함수로 얘를 나타낼 수가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4차 함수도 되겠죠. 마찬가지로. 뭘 쓰든 내 마음이에요. 나는 뭘 할 거냐 P 하고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쓰려 약속했냐면은 fx 하면 함수잖아요. 근데 x 값에 따라 나온 결과다인데 따라서 함수값이 확률. 예, 그래서 야씨 정말 특별한데 굳이 f라고 써야 될까?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야 이게 뭔데? 누가 스몰 x라는 값을 가질 확률인데? 그래서 따라서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쓰려 약속을 했어. fx라고 안 하고 f하고 x라고 안 쓰고 p하고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약속이야 이거는. 자 이때 얘를 이렇게 나타내는 이유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이라서. 그래서 f라고 쓰면 좀 아쉬워.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니? 자 이런 함수를 나타낸다면은 뭐 절대값 함수로 쓸까요?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 이렇게 하면은 1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일 때 몇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나와야 되니까 위로 2분의 1 올립시다.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가 2분의 1 여기가 1일 때가 이제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1, 여기 2일 때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안돼 아씨 너무 많이 내려갔어. 1만큼 내려갔거든. 근데 난 4분의 1만 내려갔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돼요. 따라하세요. 대입해서 얻을 수 있다. 확률을 얻을 수 있는 어떤 함수인 거야. 자 그럼 내가 나 0일 때가 궁금해. 그럼 저거를 대응만 안 시켜도 이걸 만약에 문제에서 알려줬다면 P 라지 X가 0일 확률 라지 X가 0일 확률 구하세요 하면은 스몰 X 이 스몰 X에 뭘 대입한 거예요? 0. 여기도 스몰 X에 0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계산해보면 이거 없어지고 플러스 4. 더 올렸어야 했네. 1 대입했을 때 2분의 맞네.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구나. 절대값이구나. 4분의 1, 4분의 1 나온 거 확인했죠? 계산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함수 이런 함수를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이 되는 함수. 자, 이 함수의 이름을 특별히 붙여주기로 했어요. 자, 우리가 따라하세요. 확률 변수 두 가지. 무슨 확률 변수, 무슨 확률 변수 있다고 약속했고 이산이랑 연속. 확률 분포도 거기에 따라서 몇 개로 나뉜다고요? 2개. 무슨 확률 분포와? 이산 확률 분포와 무슨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그때 우리 함수도 각각의 분포, 이산 확률 분포랑 연속 확률 분포에서 다른 함수를 쓸 거야. 따라서 첫 번째는요. 따라하세요. 함수값이 확률이 되는 함수. 이런 함수를 우리가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 아니 왜 갑자기 질량이 나와? 이유가 있어요. 뭔가 연속에서는 이걸 못 쓰게 되거든. 그래서 뭔가 다른 함수를 만들어냈는데 걔랑 얘의 특성을 좀 비교해보자니 얘는 뭔가 질량이랑 비슷하고 그건 뭔가 우리 과학에서 밀도를 구하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얘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이름을 나눠서 따로따로 그냥 붙였다 생각하면 돼요. 그냥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르기로 약속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 그게 뭔지 알면 돼. 따라서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그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따라가세요. 함수값이 확률인 함수. fx라고 안 써요. 따라서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다.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은요. 간단한 내용인데요. 라지 x가 xi 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 번째까지 그냥 누구든 상관없다라고 일반화해서 쓴 거야. 이 확률 질량 함수의 값은 확률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확률이기 때문에 0 이상 1 이하의 값을 가진다라는 당연한 내용이에요.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함수값이 확률. 우리 확률 파트에서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다라고 배웠던 거 기억이 나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일 때 라지 X가 A 이상 B 이하 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아까 우리 여기서 문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P하고 라지 X가 1, 2 이런 게 아니라 라지 X가 1 이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라지 X가 가지는 값이 몇 또는 몇일 때를 말을 하는 거야? 0 또는 1일 때라 그래서 그러면 P하고 라지 X가 0일 때랑 P하고 라지 X 1일 때를 구하면 돼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10까지 있어 생각해보자. 그때 P 한 다음에 3 이상 라지 X가 4 이하 하면은 X가 몇일 확률부터 몇일 확률까지? 여기 만약 7이면 3일 확률부터 몇일 확률까지? 전부 다 뭐 하면 된다? 더하면 되겠죠. 이런 원리예요. 그걸 기호로 그냥 나타낸 거예요. A일 때 확률부터 B일 때 확률까지를 그냥 스몰 p 하고 여기 조그맣게 아래 철자로 A 이렇게 쓴 거야. 그냥 더하면 된다. 이런 느낌이고요. 따라하세요. 확률의 종합.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이 n개인데 첫 번째 확률부터 n번째 마지막 확률까지 다 더하면 전체 확률이 되기 때문에 항상 1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가 시행의 모든 결과를 다 더한 거기 때문에 전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요. 너네가 이제 나중에 백지 테스트를 볼 거야. 이 통계가 개념을 구조화시키기 되게 좋아서 구조화시켜서 내가 테스트를 항상 보는데요. 자, 우리가 대단원, 3단원 통계에서는 뭐를 배우느냐.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통계에는 뭐를 배우냐라고 묻는다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원래 여기 분량이랑 여기 분량이 거의 비슷했는데 여기가 절반이 잘려 나갔어. 그래서 얘가 한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 얘는 아직 비밀이에요. 이런 걸 뭔가를 하게 될 거야. 자, 확률 분포는 크게 몇 가지로 나누기로 했죠? 두 가지 맞아요. 무슨 확률 분포랑 이산 확률. 무슨 확률 분포? 자, 왜 굳이 두 개로 나누나요? 묻는다면 일단 다루는 방법이 다르고 주 관심사도 달라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 두 가지를 배워요. 일반적인 이산 확률 분포의 어떤 성질들을 배우고 그게 첫 번째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특별한 이산에서 대부분 이렇게 되는데 정말 특별한 애가 있더라. 얘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연속에서도 일반적인 연속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근데 그 연속 중 정말 특별한 애가 있어서 그냥 따로 빼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자,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는 어떻게 구분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따라서 확률 변수가 가지는 값에 따라 다르다. 만약 확률 변수 가지는 값이 유한계야. 그럼 무슨 확률 변수라고 하고 그때 확률 분포를 뭐라 부르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가지는 값이 무한히 많아요. 모든 실수값 어떤 범위의 모든 실수를 다 가질 수 있다. 그럼 따라하세요. 연속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뭐라고 부를 거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라고 하는데 아직은 몰라. 지금 앞부분만 살짝 배우는 거니까. 자, 그때 우리가 얘네들에 대한 성질을 배울 때 따라하세요. 확률 분포를 표현하는 함수. 이산에서는 따라서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를 쓰게 될 거고 기호로는 P, 라지 X는 스몰 x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자, 우리가 연속에서는요 저거를 쓰잖아? 그럼 그냥 알아볼 수가 없게 그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배우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따라서 확률 밀도 함수.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라 뭐 다른 무언가가 함수값이 되는 다른 무언가가 확률이 되는 그런 새로운 함수를 정의를 해야만 얘를 다룰 수가 있게 돼요. 오늘은 우리가 앞부분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시간 이어서 한번 쭉 나가볼게요.